자, 이제 바로 정혁진 변호사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이제 요 포인트인데, 왜 처음에 이제 그제 일요일이었잖아요. 그때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비대위원장직에서 내려오시지요.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별 수순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여당 입장에서는 총선을 어찌하오리까? 이런 걱정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지금의 분위기는요,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이런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의 영상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한동훈 후보자는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업무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앞으로 업무 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임명장 한동훈 국무위원회 임원 법무부 장관의 고함 대통령 윤석열. 자,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던가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 2년 알고 지낸 인연이 아니라 21년의 인연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돈독하고 그만큼 끈끈하기 때문에 쉽사리 결별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연은 2003년 시작됐습니다. SK 분식회계 수사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2017년에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이 되죠.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했어요? 3차장 검사. 2019년에 역시 문재인 정부 때죠.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됐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직함이 뭐였습니까?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 2022년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선출이 되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파격적으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동훈이 있잖아요. 동훈이. 내가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후배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신뢰관계는 쉽게 무너진다? No.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소통을 이어갈 겁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좀 어떠세요? 원래 이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만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자식만큼 사랑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만큼 뜻대로 안 되는 또 존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권력은 자식하고도 못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시절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둘이 일만 열심히 잘하면 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이 되다 보니까 서로의 목표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도 지도자고 여당의 비대위원장도 지도자인데 대통령은 다음 스텝이 없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임기만 잘 마치면 되는 지도자이지만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은 다음 스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차가 다를 수밖에 없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게 성격이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음 스텝으로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김건희 여사라든가 지금 국민의힘에 처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과 본인을 위한 길이라고 판단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이 이제 제동을 거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도 서운함을 느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서 빨리 만나서 뭔가 이러한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두 분이 갈라서면 여권은 다 죽어요.
공멸합니다. 이런 위기감 때문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의원의 오늘 오전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무엇보다도 78일밖에는 총선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고 상황의 엄중함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냥 서로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정도가 아니라 네. 직접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빠른 시간 내에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워낙 오랫동안 함께 일을 해오신 선후배 관계여서요. 저는 그 오랜 세월이 이번 단기간 며칠 만에 이런 일로 크게 훼손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 있고 복원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안철수 의원 지금 들으신 대로 빠른 시간 안에 저 두 분이 직접 만나셔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서운한 감정을 풀어야 합니다.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한동훈 위원장과 용산의 고위 인사가 곧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수습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도 제안할 계획입니다. 구자홍 차장님, 저 두 분이 이제 대면을 해서 봉합을 하는 그런 좀 모양새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네. 어떤 위기의식이 공유가 된다라면 뭐 두 분이 회동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제 문제는 예.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충돌은 예. 예견된 충돌이었습니다. 허허. 그러니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으로 지금 대표가 되고 있고 더더군다나 이 4월 총선 공천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천, 예. 그러니까 지역구가 253개고 비례대표가 47개인데요. 공천 과정을 지켜보면 뭐 올림픽에 나가는 국가대표 선발보다 더 치열합니다. 아이고. 4년 동안 준비해온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서로 자기에게 유리하고 또 자기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인연이 있는 사람에게 엄청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던 지역에서 뛰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한동훈 체제를 맞아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라며 뛰어든 예비 정치인, 신인 정치인들도 있을 것이며 또 여성, 청년 또 각계 분야에서 이 정치권 진입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이 있거나 또는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당직자들, 지역위원장들, 당협위원장들 엄청나게 많은 수가 공천 하나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 과거 같으면 경선이라든지 또는 전략 공천이라든지 권위를 가지고 또는 그 수긍할 수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수긍을 시켰는데 예. 이번 그 김경률 비대위원장의 어떤 마포을 출마같이 즉흥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이것은 한동훈 위원장의 사천 아니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볼 때는 절차적으로 밟아서 하는 공천이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과 가깝거나 또는 한동훈 위원장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사람에게 공천을 마구잡이로 주려는 거 아니냐. 야. 이제 이런 의심이 싹 튼 겁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사천 논란이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됐고 또 한 가지는 이 여사에 대한 어떤 특검법이 아직 지금 거부권이 행사된 상태인데 예. 이거에 대해서 자꾸 지금 이 비대위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불편한 심기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대통령과 이 여당 대표가 충돌하는 모양새가 연출이 됐기 때문에 이건 만난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어허. 앞으로 국민의힘 공천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그 과정에서 어떻게 조율이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예. 이 파열음과 불협화음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기에 그 순리대로 이 봉합이 될 수도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다른 얘기긴 한데 우리 구자홍 차장님 헤어스타일이 조금 바뀌셨네요. 저는 뭐 디자이너께서 해주시는 대로. 그러셨군요. 네. 아니 멋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 이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의 작금의 이 상황 속에서요. 이게 오버랩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 영상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아하!
정말 그렇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확인해 보시죠.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임기라고 하는 거는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입니다.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제가 부족하지만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저는 선민후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께 잘 설명드려서 지금의 민주당의 이상한 정치와 발목 잡기 형태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이 나라의 미래가 위협받는 것을 막을 겁니다. 자, 뭐 상황은 다르지만 굉장히 오버랩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우리 조 변호사께서는 그제 어쨌든 이 관련 뉴스가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시간이 흘러 이제 이틀이 지났는데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이란 어떻게 보면 직무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분을 메신저로 보내서 사태와 관련된 언지를 한 게 아닌가 싶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이것을 대회에다가 공개하지 않았겠습니까? 허허. 지금 그 당무 개입이라는 거는 추후에 형사 처벌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아이고. 그러한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것을 언론 앞에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것 자체가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예. 그러다 보니 두 분 간의 신뢰관계는 사실상 좀 많이 훼손된 게 아닌가. 서둘러 봉합하고자 하지만 그러한 회동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전 당대표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이준석 전 대표라든가 김기현 전 대표의 경우에는 회동 같은 절차도 없었죠. 일방적으로 사실상 타의에 의해서 사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한동훈 위원장의 위상을 지금 용산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회동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봉합을 하려 할 것이고 그렇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아마 스스로도 본인이 지금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올라왔는지를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강하게 싸우다 보니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열망을 얻게 되고 대통령까지 되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도 그러한 길을 걷고자 하는 생각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최근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다수의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열성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도 아마 충분히 감안해서 물러서지 않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차근차근 좀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